안녕하세요. 3월 28일 한놈만 팬다 원픽장님입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은 앱드니로 사이언스입니다. 이건 주말에 올라갈 것 같아요. 토요일쯤에. 정말 뭐하냐? 이 위에 뭐하죠? 정말 뭐하는 겁니까? 그죠? 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반격이 시작되는가? 물러설 것이 시간도 부족하다고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또 똑같은 영상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타임라인들을 한번 짚어보시고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뭐 이전 영상에 다 올라와 있는 내용이고 지속 반복된 내용이니까 타임라인만 헛고 지나가겠습니다.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 혈액 기반 바이오마커 기술이 있는데 이것의 중점적인 기간이 2025년이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파킨슨병 치료제 같은 경우가 2024년 초에 임상 1상에 착수를 했고 2025년에 임상 1상의 결과가 나와야 되죠. 그래야 2상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24년에서 26년 사이에 임상 1상 및 2상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요 과정에서 어떠한 재료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오릿 에너지 상호를 앱트니로 사이언스로 변경한 거죠. 이때 지오릿 에너지를 인수한 주체는 에이프로젠이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서울대 정종경 교수를 앱트니로 사이언스의 사장직으로 취임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정종경 교수는 파킨슨병의 권위자죠. 그리고 정종경 교수한테 그 물질이죠. 신물질 K라는 신물질의 그 권리를 주고 돈을 주고 사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을 여기 그 사장직에 취임을 시켰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신물질 K는 어떠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물질이냐? 대단한 물질이냐? 이것도 우리가 궁금하다고 그때 초창기에 말씀드렸고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보시는 대로 에이프로젠은 파킨슨병 치료제 공동 개발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미진출 가능성을 염두에 뒀습니다. 그래서 앱트니로 사이언스와 둘이 하기로 했는데 앱트니로 사이언스의 대주주가 에이프로젠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쨌든지 간에 작전주의 냄새가 상당히 난다. 작전주의도 아니다. 우리가 감당할 뭐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이유가 난다. 그래서 작전주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 그죠? 어쨌든 시세를 우리가 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는 정 교수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물질 K 관련 특허 3종의 소유권을 54억 원에 사수했습니다. 인수했기 때문에 요 물질 K 요 부분이 우리 되게 궁금하다는 내용도 말씀드렸었고 이 물질 K에 대한 내용이죠. 에이프로젠은 지오릿 에너지 도입 물질이 에브비라는 이게 다국적 제약사죠. 9,400억 원에 인수한 미토키닌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보시면 에브비가 약 9,370억 원에 인수한 미토키닌 4 물질보다 확장성이 뛰어나다고 밝혔습니다. 고작 54억의 인수를 뭐 사왔는데 이거를 가지고 9,370억 원에 인수한 에브비의 요 물질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얼마나 대박이겠습니까, 사실. 그죠? MTK 485의 적용 환자군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파킨슨병의 근원적인 치료제가 없다는 점에서 에브비라는 다국적 제약사가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회사를 인수했다는 내용이죠. 9천억이 넘는 돈을. 근데 지오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정종균 교수한테 고작 54억에 주고 K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K 같은 경우는 발병 원인에 따른 도파민 신경세포의 사멸을 막아주고요. 모든 복합적인 그 원인에 작용해서 근원적인 파킨슨병 치료가 가능할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이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얼마나 대박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전주는 뭐고 아니면 어떠냐. 작전주라 그러면 시세를 우리가 먹는 과정이면 좋고 만약에 작전주가 아니고 일반주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대박의 시저가 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그러고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게 이 에이프로젠 M&A 부분이죠. 원형식 일가로 지원으로 자금 지원으로 완전을 된 김재섭이라는 자금줄을 김재섭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금줄이죠. 그래서 요게 에이프로젠 그룹의 M&A 핵심 자금줄이 원형식 초록뱅 그룹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한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더 요 내용들 다 알 텐데 뭐 이거를 뭐 우리가 꼭 작전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놓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누구나 이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돈에 관련돼서 움직이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또 에투니어 사이언스가 에이프로젠의 새 자금줄이 되는가 하는 부분도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는 모더나 초기 중요 역할을 했던 하버드 교수들을 초청해서 현지 합작사 설립을 모색하기 위해 방미했다. 이 기사를 잘못 들으면 모더나하고 붙은 내용이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기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초기에
모더나가 초기 사업할 때 중요했던 하버드 교수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약간 작전 쓸 때 같은데 그냥 펌핑할 수 있는 기사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움직임, 주가를 띄우기 위한 움직임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과거엔 작전주이기 때문에 작전을 하기 위한 모습인지, 그죠? 아니면 신무질 K를 이용한 실질적인 어떤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지, 요 후자보단 전자 쪽이 가까울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든 이 부분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한번 접어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쪽이라고 그러면 아주 대박의 수익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 있게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주인 앞둔 엔투텍이라는 기업이 있죠. 근래에 좀 상한가를 갔었던 기업인데 바이오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예고한다고 했습니다. 신규 사업 목적을 추가했는데 에이프로젠 출신 신규 이사진 선임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웃기죠? 에이프로젠입니다. 또 들어온 게. 또 엔투텍이 에이프로젠과 또 앱투 사이언스와의 삼각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왜 자꾸 그 움직임이 보일까요? 그렇죠? 자꾸 움직임이 보인다는 얘기는 이제 거의 막바지 왔다는 얘기고, 지금의 앱투 사이언스의 주가, 이 주가는 진짜 중요한 먹잇감이 될 수도 있죠. 아주 매력적인. 그래서 이 구간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장사 에이프로젠의 주요 인사들이 사내이사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김재섭이 여기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초록뱀, 원영섭, 요 라인의 자금줄을 했을 때 항상 중심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엔투텍이 지오린 에너지, 현 앱투 사이언스를 에이프로젠에 매각한 이력이 있습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엔투텍은 이 지오린 에너지를 에이프로젠에 매각함으로써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죠? 자금을 확보한 거고, 또 에이프로젠은 이쪽에 엔투텍에 지금 주요 인사, 경영 인사로 지금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엔투텍, 현 앱투 사이언스, 그렇죠, 에이프로젠, 이렇게 삼각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또 공교롭게도 엔투텍 같은 경우도 200억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계획인데 삼자 배상 대장 예상자는 최대 주주인 몬타나 신기술조합 제72호죠. 뻔히 보이죠. 어떤 흐름이랄 건. 그래서 납입일이 5월 22일이고, 그런 다음에 조달한 자본이 전량 바이오 사업에 신사업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의 그 주된 거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파킨슨이라는 병에 대한 물질이죠. 그리고 신물질 K에 대한 움직임,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삼각편대, 그 엔투텍, 그리고 에이프로젠, 또 앱투 사이언스, 그렇죠? 이 세 개의 회사의 삼각편대로 이루어진 요 재료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요 가능성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앱투 사이언스에 좋은 구간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이 포인트를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투자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저기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을 찍고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 여기서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데, 돌파하고 나면 요 라인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돌파한다 그러면 다시 내려오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올라갔다 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얘들이 역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내려와서 바닥을 다시 한번 찍고 갈 수도 있다.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드렸죠. 그런데 얘가 아니나 달라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21선을 노크를 계속 했습니다. 그죠? 노크를 돌파도 했다가 떨어지기도 했다가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그쵸? 여기서 수익을 한번 줬어요. 수익을 한번 주고 나서 요 구간에 수익을 어느 정도 일부 수익 실현했다면 다시 기분 좋게 1080원 라인에서 또 공략을 해봤을 거고, 또 바닥을 찍고서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수차례에 걸쳐서 찍은 거기 때문에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합니다. 그죠? 안 해요? 그러니까 작전주의 흐름이에요. 전형적인 작전주의 흐름이고 피말리는 흐름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으면 이 라인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안 찍습니다. 그죠? 교묘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올려 세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또 가야 되죠.
근데 여기서부터 만약에 간다 그러면 결론은 그거예요. 여기서도 또 올라가죠. 만약에 올라간다면 요 라인은 이제는 붕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라인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돌파를 한다. 그럼 붕괴하지 말아라. 그죠? 여기는 잡아야 된다. 돌파하면 일단 수익 실현의 일부를 해라. 그게 맞는 거고요. 계속 말씀드린다만 이 주식은 작전주라 그래도 한번 펌핑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작전주가 아니라 그러면 뭐 이런 라인 그냥 쉽게 돌파하겠죠. 그러면서 아주 시세를 크게 줄 겁니다. 장기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주봉 기준으로는 2,500원 라인까지는 쉽게 갈 수 있거든요. 한 방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쉽게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어떤 흐름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느냐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여기까지 우리가 논할 건 아니고 그다음에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보시는 대로 2,000원 라인이죠. 2,000원 라인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일봉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지금 요 라인이죠. 이 라인 돌파는 만약에 재료만 좋고 시기만 잘 맞는다면 쉽게 돌파할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눌림주고 올라오는 이 과정을 쉽게는 주지 않겠죠. 쉽게 준다 그러면 누구나 다 탑승하죠.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대로 지속적으로 어렵게 주고 있습니다. 그죠? 다들 떨구고 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서 내려오면서 아주 떨리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다시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라인에 들어오면 한번 더 사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면 안 되지만 여기선 다시 또 얼마든지 떨굴 수 있습니다. 떨궈지면 또 사면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임입니다. 이제 기다리는 게임인데 여기서 급한 이 라인에서 급한 게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니죠. 여기 매수했던 분들이 아니고 그냥 이걸 움직이려는 주체들과 또 하나는 이 장기봉으로 봤을 때 이 보세요. 월봉 기준으로 보세요. 이 위에 얼마나 많은 그 죽음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여기서 7,400원, 100원부터 이렇게 내려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얼마나 죽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뭐 대략 추세선을 그려봐도 그죠? 이렇게 그려본다고 치더라도 얼마큼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은 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이 급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돌파를 한다고 보는 게 수순이 맞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뭐 정상적인 주식이라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수익 실현 안 하고 들고 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으면. 근데 이게 그런 주식이 아니잖아요. 뭐 수익을 내는 주식도 아니고 또 앱투니오 사이언스, 에이프로젠, 엔투텍 뭐 다 그냥 그 부실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다 그러면 올라온다 그러면 수익 실현하고 요 구간에 마진을 잡아놓으면 편하겠죠? 그죠? 그러면 수익을 잃을 일이 없고 수익만 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먼저 나와야 된다. 나오면 어째 손절 라인 잡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내려오면 산다. 추가적으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갖추시면 틀림없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